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마 오늘이 아니죠. 요즘 그 주식 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도 네, 정말 다 힘들어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이게 안녕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지금 네. 나스닥 이게 완전히 지지선 우리 어제도 이거 깼는데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지금 최근에 이게 일단 정상은 아닙니다. 어제도 시장을 보다 보니까 전혀 저점이란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면 보통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돌리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는데 어제 시장에서 호가 상황과 대형주 중심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엉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저점 매수에 대한 생각은 일단 좀 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뭘 너무 공포심을 제가 조장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 나오는 지표 지금 아까 잠시 양봉 대표님이 가상화폐 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거 시장이 약할 때 취약한 걸 건드리게 되면 정말 또 복잡해집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한때 그 테라와 루나를 통해서 나왔던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스테이킹하게 되면 나왔던 이런 신뢰감이 무너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딜레버리징.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또 비트코인을 사게 했던. 그렇죠. 이런 현상이 보통 LTV라고 그러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 담보를 25%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LTV가 그럼 빌려간 거가 있기 때문에 50%가 밀려 내려가면 또 반대면에 나갑니다. 이게 나오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1,0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 데드라인 쪽이 거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뭐 카오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비트코인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그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 주식 시장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우리나라도 앞서 잠깐 들어오면서 뭐 체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한 30%, 1,500만 명이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마 그래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저도 한때 매매를 할 정도였었으면은 같이 양다리를 걸친 적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다 이게 심리나 아니면 자산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요게 앞으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또 파장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나마 미국이 쭉 빠지다가 이제 횡보하다가 돌아갈 걸로 봤는데 어제 가다가 밀립니다. 중국도 횡보하다가 밀렸고요. 그다음 한국은 좀 처참합니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표는 안 좋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양봉 하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계속 좋아질 걸로 우리가 봤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선행 지표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지표가 나온다면 사실 이거에 대한 예측이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세요. 이게 지금 2분기 실적 다 좋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주가가 밀린다는 얘기는 저희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사이클 고점이었다 꺾일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가 밀리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1, 2분기 정도 지나고 보니까 실적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적 가지고 지금 괜찮으니까 싸다라고 하는 논리는 못 나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보는 지표 중에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이게 또 그러네요. 4월 달에 저점 한번 찍고 또 지금 또 들어온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 2번 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려감이 큰데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죠. 이것도 보니까 지난번 이게 다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팅이 안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민재기 팀장님이 또 확인해 주실 겁니다만 지난 고점이 40이었습니다. 이번이 32.93. 아직 여력이 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이 좀 아직 남아있을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원래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조금 어제 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좀 되는 종목들은 약간 저점 매수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 체크하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한쪽에서 지금은 여전히 어제 강조드린 내용들도 그런 거였죠.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이런 장에서 자꾸 현금 얘기를 해? 뭐 여기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예스라고 하는 제 심정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물론 그렇게 돼서 액션을 취하기엔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이게 살리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내 계절은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아마 시험장에 시험대에 오를 게 저희 보통 보면 아침에 이제 개파락이 나오겠죠. 개파락이 나오고 약간 9시 반 동안에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또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장중에 14,000개까지 매도로 나오다가 종가상으로 확 줄였습니다. 한 6,000개 정도까지 매도로 줄여서 그러면 8,000개 정도가 선물 매수로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을 내일부터 그 반등하기 위해서 줄인 게 아니라 내일 또 선물 매도하려고 일단 또다시 비축해놨다가 다시 매도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그렇게 썩 좋은 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거기다가 또 지금 이어질 수 있는 아마 이런 변동폭이 커지면서 오후 1시 때 또 이제 CFD 계좌가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거까지 일단 보셔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 다음부터의 변화가 나올 텐데 오늘은 오후장 뒤늦게까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뭐 부정적인 얘기만 드린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매수가 됐든 매도 의견이 됐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비관적이든 그냥 우리 출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감 없이 우리 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감 없이 그냥 전달해 주시면 이제 듣는 분들의 몫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딱 보시게 되면은 참 여기까지 올까 싶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대응이라는 거는 하기 전에 터지기 전에 해야지 이미 다 터진 다음에 버텨야지 뭐 더 벌 수 있어?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근데 맞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신규 매수는 일단 금지하고 일단 우리 지켜봅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 이거 고민이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오랜 동안 그러니까 나스닥의 일봉 패턴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지지를 하죠. 12,000대에서. 지지를 하는데 지지가 오래 걸리면 안 좋은 겁니다. 못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왔던 첫 번째 변화 때도 이때부터 손절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저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 3일 동안 다 노출돼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맞았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차라리 어디 보통 그런 거죠. 와이프론. 그게 뭐야 와이프론이? 이거의 정체를 모르십니까? 네. 여보 혹시 집에 좀 돈 좀 없어? 와이프론이나 아니면 브라더론. 와이프. 죄송합니다. 와이프론. 제가 발음이 워낙 안 좋아서요. 와이프론. 와이프론. 네. 이런 쪽을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안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자 생각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출이자 금리 빨리 올릴 것 같기 때문에 금융기관 쪽 말고 이용할 수 있는 쪽에서 특히 와이프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이런 쪽으로 비상 쪽에 현금을 마련하는 게 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그가 그 돈을 이자 돈을 주고 빌리지 말고 주변에서 평소에 와이프한테 잘했어야 되네. 그래서 하긴 뭐 주말에 우리 그 주말 찐시황 할 때도 채팅창 안 들어오고 가족 모임이라고 가족을 위해서 하시니까. 솔직히 캠핑 이런 데 가기 싫거든요. 가서도 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멍하니 그냥 멍한 하늘만 보다가 이제 머릿속에 주식만 있는데 뭐.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다 참석하는 이유가 와이프 론을 위해서 잘해야죠 평소에. 근데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절을 못했으면은 차라리 현금을 더 준비해놔라. 근데 손절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기회가 오는 것과 없으면 지금 그대로 다 계좌가 맞았기 때문에 뭔가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서 나스닥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1200 이 정도쯤에서 일단 한번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여기서 몇 프로 남은 거예요? 1200까지. 지금 6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장중에 보면은 그런 경우 있죠. 확 들어갔다가 돌리는 경우. 그렇죠. 이런 6% 정도?
그렇죠. 한 5%. 제가 5, 6%. 네. 이 정도까지는 빨리 들어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7월 달쯤에 들어올 걸로 봤는데 이게 아니네요, 지금.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장중 7, 8%까지 확 내려갔다가 또 3, 4%로 끝나기도 하긴 했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시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확 밀려서 아예 정리될 게 싹 정리되고 단기 반등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보게 되면 국내 시장도 거의 비슷한 궤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도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상에서 딱 이 정도가 2,450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라인 안쪽에 이제 테스트가 들어올 자리가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격도가 이제 거의 그동안에 보여줬던 과열들이 해소가 되는 구간이 들어오고요. 그게 훨씬 더 지금 시장의 어떤 질적인 측면 쪽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를 빨리 그냥 따다닥 맞는 게 낫지. 한 대 때릴 거야. 그리고 딱 때리고 있다가 잠깐만 기다려. 5분 뒤에 전화 좀 받고 때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지금은 손절할 타임이 아니다. 손절은 늦었죠. 버티시자. 네, 손절은 늦었고 추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그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도 만약에 뭐 장중에 한 50포인트, 60포인트 또 빠진다. 그러면 패닉이 빠져서 그때 보면 지금처럼 이제 좋은 얘기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또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거기다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하게 되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관점이죠. 네. 참 이게 참 알 수 없는 게 저도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그 네. 폭락장을 진짜 이 모니터 앞에서 겪어봤는데 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군요. 이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자금을 풀었다가 회수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경기. 근데 이게 지금 금리 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너무 물가가 올라간 거를 지금 적절히 통제가 안 됩니다. 연준은 믿었는데 실패했고, 연준 이제 못 믿겠고, 연준도 이거 잡을 수 있겠어? 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미국 더 문제가 행정부예요. 미국 행정부. 여기서 뭔가를 에너지 가격같이 저렇게 급하게 올라간 거는 물론 비축유 방출한 거 가지고 이게 해결된다고만 보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러면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거 좀 풀어주고 거기다가 또 외교적으로 또 베네수엘라, 뭐 이란 이런 쪽에서도 뭔가 이 외교적인 관계까지 해서 이렇게 나올 어떤 에너지가 급등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연준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도저히 수요를 위축시키는 방법. 경기 위축이죠. 경기 침체. 네, 그것까지 갈 정도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50bp, 75bp 이런 거 식으로 그냥 확 움직였어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 수요를 먼저 꺾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먼저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인데 처음에는 아프죠. 근데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경기를 조절할 정도의 한 25bp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낫지 않았느냐 싶은데 제가 뭐 연준 위원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은 그거 외에는 약간 물가를 잡을 방법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나스닥이 10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게 다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어떤 그렇죠. 거품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 근데 꺼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르니까 그냥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거 아니야. 단지 요 상황이 아니라 이제 10몇 년간 누적돼 왔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거 아니야라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1920년대 그 대공황을 자꾸 떠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대공황.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공황 정도의 그런 그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경기를 위축을 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기 관련된 변수로 또 그러면 이제 돌아서 고용까지도 또 문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때 또 연준이 하는 거는 이만큼 또 올려서 들어가다가 또 경기 금리를 또 인상 중단 아니면 보다가 또 금리 인하. 근데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시장이 더 안 좋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다가 갑자기 중단해서 인하로 간다. 그러면 와, 유동성이 다시 풀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거에 반증이거든요, 이게. 그때가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작년 초반쯤에 우리 뭡니까? 홍익희 교수님하고 네. 그때 하던 방송에서 지금 연준이 그걸 해야 될 때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금리 인상을 네. 아니면 긴축이 됐든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쌓여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경제학자들의 말이 사실 좀 템포를 한 1년이든 2년이든 좀 뒤로 늦춰서 생각하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당장은 안 맞고 한 1, 2년 시계를 늦추면. 세상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변수를 불을 끼얹은 게 전쟁이죠. 전쟁과 또 중국의 뭐 재봉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더 가세된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변수가 촉발돼서 더 강화시키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단계가 왔었을 때에 대한 변화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강하게 들어온 거죠. 이게 항상 위험 자산이나 저희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여파가 오게 되면 생각보다 강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 확인됐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위축이 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급하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 초기 반등은 또 강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렇죠. 보니까 대응의 영역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항상 뭐 작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았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런 어떤 공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고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 네, 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근데 어떠세요?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위기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초조하게 느껴지세요? 이게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그러니까 내가 계좌에 50% 현금 갖고 있어. 아니면 내가 계좌에 한 현금이 전혀 없어. 이분들의 차이가 또 큰 것 같아요. 물론 50% 이상을 현금을 갖는 과정 쪽에서 기분 좋게 매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좀 평정심을 찾고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큰 변화가 나오고 어떤 흔들림이 나왔을 때 일단 기계적으로 내가 시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원칙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고 아마 처음 이런 상황들을 겪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이겠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빠지면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을 가지고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경향들이 높고 그걸 가지고 기대감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 미국 시장 올라가는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천년 만에 올라갈 것 같은 것도 한 번의 변화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봤을 때 그냥 결국에 그런 것 같습니다. 쏠리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의심. 오랜만에 그 얘기다. 의심하자. 그러니까 의심하자가 좋다 할 때도 의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네. 나쁘다 할 때도 사실 좀 의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다른 상황이 자꾸 펼쳐지는 것처럼 네.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국 시장이 이러다가 한국 시장도 초반에 이러다 또 양봉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FOMC에 있고. 네. 그러니까 16일 저희 목요일 날 얘기들 보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아마 좀 이런 분량이 좀 정리가 될 때는 이번에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때에도 약간 뭐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야 될 부분 정도. 네. 근데 일단 미국도 많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심리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미국 시장 보는데 지표, 그러니까 매매 강도가 있는데 하락한 이유가 매도 강도가 센데 매수 강도가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 시장도 파생이 상당히 우위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파생 상품들이 지난번에 이 고점에서 꺾여 내리기 시작할 때도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압박을 하면서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거기 따라가는 꼴이죠.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네. 상황 뭐 또 이제 민재기 팀장 나와서 이제 지표 보면서 또 이야기하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하지 않았다면은 뭐 반도체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이제는 좀 사볼 만한 때 아니냐. 긍정적으로 이제 뷰를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제 지금 나머지는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일단 실적으로만 주가를 지금 설명할 수 없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나고 나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논리를 맞추는 것보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것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지난번에 2020년대 고점대에서 나왔던 가격대들을 이제 약간 그때 저항이었던 부분들이 지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가격대 약 한 57,000원, 8,000원대 이 안쪽까지가 이제 지지권으로 들어오면서 테스트가 들어올 구간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릴 그러니까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계속 테스트하면서 약간 저점에서 들어오는 거 확인하는 구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62,000원대부터 주가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보다 테스트가 들어올 구간인데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이들 그렇게 탈락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향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유 삼성은 안 되겠어. 이거 말고 또 다른 좀 빠른 종목으로 해야겠어. 바꾸는 경향들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는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차라리 이런 때 이제부터는 뭐 하는 국면 쪽이 들어온다. 좀 길게 보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얘기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번 저점이 9만 원대였죠. 윈터 이즈 커밍. 이 자리죠. 윈터 이즈 커밍. 네. 그러면서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9만 원대 초반까지는 열어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계를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그물권이죠. 열어놓고 거기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제 대응을 짜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고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지금 요 몇몇 종목을 말씀드린 거는 어제같이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원익 QNC, ISC,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부품주 그리고 소재주 쪽을 왜 매수하느냐. 지금 일본에서도 반도체 소재 쪽은 20% 가격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 충분하니까 수요 괜찮으니까 일단 가격 올려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 방어하자. 뭐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번에 쭉 연결시키게 되면 어제 이런 시장에서도 LNF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했다. 해성 DS 기판 쪽인데 외국인 기관 모두 샀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지금부터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이제 썰물이 나가면서 기업 체력들이나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수급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을 아마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주부터는 계속 수급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펀드멘탈 안 떨어지고 많이 빠졌는데 수급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이런 거는 현금 있으면 사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레몬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좀 더 급락했을 때, 네. 좀 더 장이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종목들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희 7시 25분, 네, 레몬. 예. 의미 없고. 예. 네. 일단 이렇게 우리 어제도 보니까 영상 보니까 네. 웃으면서 방송한다고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일단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자꾸 웃어주는 게 아니 인상 쓴다고 주가 안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허허허하고 실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하고요. 인류는 힘들 때 종목 공부하면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자가 인류 아닐까요? 네. 네.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좋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빠지게 됐을 때 가격적으로 더 내려갔을 때 사볼만 하다는 거는 우리 코스피도 이제 바닥권에 진입하고 있다. 어차피 지수 관련 종목들이니까 2,450 정도. 네, 이 정도면은 네. 코스피 아니죠. 코로나 이전의 어떤 우리 주가 예. 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